코베리언스를 파이나이트한 타임에 대해서 직접 접근하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기함수라고 그러지만 실제 데이터는 추기함수가 아니에요. 가다가 데이터가 끊어지는 거지. 데이터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추기함수로 가정해서 계산하면 모르는데 실제 리얼타임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뒤쪽이 끊어지겠죠.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함수,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하고, 또 어떤 함수,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하고, 시간 시프트가 없을 때는 그대로 그냥 타오는 내거리 0일 때, i 인덱스가 0일 때, 하지만 한 칸씩 딜레이 되거나 앞서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자, 얘는 처음에 기준축 때는 XT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지만 여기 치는 지금 가다가 개수가 무드라져요. 그러면 끝으로 계속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 자체도 물론 이제 평균값은 사전에 이제 평균값은 계산한 걸로 하고 평균값도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커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커베리언스 계산할 때 평균값 이렇게 빼주고 여기 맥시멈 계산하는 개수 인덱스를 여기 따져봐야 돼요. 남은 게 몇 개인가.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고 이렇게 XY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를 지금은 이제 저기 이쪽 플러스 파트만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그러니까 주파수로 따지면은 추계함수로 따지면은 여기 본래 할 때 가운데 주파수에서 뭐 이렇게 다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절반 계산할 때는 플러스 파트에 해당하지만 마이너스 파트에 해당하는 파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인덱스를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뤄야 돼요. 이게 인덱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인덱스로 되어 있는 거를 두 개를 합해줘야 돼요. 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값이네. 두 번째 칭가.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플러스에 해당하는 값이고 인덱스가 이게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축을 지금 t는 니코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축으로 잡았네요. 마이너스 축으로. 좀 더 그림을 보면 0에서부터 이쪽으로, 0에서부터 이쪽이고, 마이너스 t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딜레이 되는 시간이고, 하나는 앞서가는 시간이고, 실제 그림으로 작업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예. 자,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는 이제 오토 코베리언스가 됐던 그냥 계산이 됐더니 그냥 계산이 됐던 이게 그 반복되는 함수로 계산한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SI 계산을 JJ 반복되는 값으로 JJ가 이거 타워에 의해서 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n을 넘어가면 그 남은 인덱스이 물론 이제 여기 쓰기는 쉽게 쓰여 있는데 저희 상당히 계산하면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값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계산한 값이야. 이렇게 이거는 인버스한 값이고 여기서 S에서부터 인버스한 거. 여기까지 어떤 거고 여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나와야죠. 자,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계산을 m까지만 여기 타워를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어디 m까지만 한다. 미는 고정된 민 값을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간축 차후에 대해서 대칭함수 시간축에 대해서 그 n 맥시멈까지 갈 때는 대칭성이 깨지지만 그래도 대개 한 10분의 1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측정된 데이터의 10분의 1 정도의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면 여기서 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데이터 개수를 뒤에 계산을 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지금 반쪽을 이렇게 해봤어요. 반쪽을 저기 계산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끝으로 가면 이렇게 거의 끝으로 가면 0터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좌우 대칭인 거를 잠깐 봐야죠. 그래서 이거 보고 좌우 대칭이 되는지 봤더니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나오고, 이 끝에 가면 물론 당연히 지금 서로 그 시프트 드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엉터리가 돼요. 하는데 우리가 알려는 거는 대개 m이 전체의 10분의 1 정도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요. 실제 측정하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난류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점에서 가고 이 점하고 뭐 시그널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시그널이 틀리니까 여기가 오는데 시프트 된 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SXY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SYX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계산한 거,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그 직접 주기함수로 뭐 인티그럴 해서, 그 다음에 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뭐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SXY와 SYX. 자, 여기서 T 플러스 타워는 XT 축을 마이너스 타워만큼 이동한 거예요. 타워만큼 지연된 시간이다 이거죠. 이 데이터가 늦게 오는 데이터, T쪽에서 오는 데이터라고 봐야 되나요? 축에서 저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X축으로 타워축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쪽 뒤에 있는 이 데이터다 그 얘기가 되죠. 그 마이너스 T는 그런 마이너스 T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각각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자, 언바이어스된 것과 바이어스된 코베리언스. 우리가 추계함수가 완벽하다면 그냥 얘들을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추계함수가 뭐 일반 데이터 같으면은 계산을 하나를 빼고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왜 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일단 사인 함수를 가지고 해보면 우리가 4.5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바이어스 된 게 4.5에 근데 언바이어스 되면 이제 그 값이 당연히 하나 빼주니까 이게 좀 틀리겠죠. 틀리는데 저건 데이터 처리하는데 그런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할 때 이런 문제가 된다. 이거는 코릴레이션과 코헤어런스 계산이 코릴레이션은 아까 코베리언스를 무차원화 시킨 거예요. 베리에이션 X와 베리에이션 Y를 가지고 스퀘어해서 나눠준 거. 그래서 최대값이 1이 되는 거죠. 여기 계산하면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변환을 해 놓은 거고 자, 이게 코릴레이션이네요. 그래서 1값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되어 있죠. 이 그림을 무차원화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X, Y 자관 무차원화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헤런스는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여기는 타임 시프트 되는 타워 축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이 위에 거는 여기 필요 없는 데 있다고 여기 원래 2로 나눠준 거는 CSD를 계산할 때 2배 실 주파수를 해야 되니까 2배 해줘야 된다 했죠. 여기치는 지금 2배가 안 곱해져 있는 거고 파워 스펙트를 대해서 오토 코베리언스 역변화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얼마 이하면은 무조건 0이 분모가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분자도 아까 0이라 그랬죠. 근데 잘못해서 계산을 또 0인 자리가 계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작은 값, 더 적은 값을 해도 똑같겠지만 해서 두 개를 나눠준 거. 물론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여기 양수의 절대값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자, 코헤런스를 계산하면 해당 주파수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해당 주파수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이게
그 XY C2에 XY가 됐든 YX가 됐든 어차피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다 보니까 값이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다. 이게 지금 2분의 1이 나타나 있나요? 정확한 이 값들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저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데이터가 1보다는 작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돼 있죠. 그래서 또 주파수는 같고 저건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어요. 이 피크 값이 적분했을 때 일단은 적분했을 때 값이 그 전체 그 값이 되겠죠. 원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저 2xt, yt, 2 데이터를 가지고 뭐 correlation, 뭐 coherence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했는데요. 그 데이터 예를 들면 xt가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리고 yt가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타임 시프트 타워에 따라서 여기 축이 타워입니다. 우리 그림 그릴 때 그냥 뭐 t라고 썼는데 그냥 타워 요즘은 시프트된 시간에 따라서 두 개의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냐 따져봤더니 이렇게 자 여기가 피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두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 얘기. 사실은 RX, Y 그러면 Y 데이터가 X 영향을 주는 거죠. X가 Y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Y가 그 시간만큼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기함수 뭐 각각 강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뭐 몇 가지 특성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 SXY는 -XYX다.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게 스타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호 자체가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바뀌도록 당연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뭐 이 SX, SYY의 제로값보다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뭐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증명이 간단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거 뭐 정의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밑으로 나눠주면 전부 1보다 적다 돼 있죠. 코릴레이션이 됐던 코이어런스가 됐더니 그 다음에 이제 XY하고 XY에다가 I하고 마이너스 있어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분 함수다. 또 빼주면은 오드 함수다. 이거는 모든 함수가 다 그런다 그랬죠. 처음에 풀이에 전개할 때 이게 시메트릭 함수 정의할 때 이게 그러니까 SX가 이거 이렇게 2분의 해주면 시메트릭 파트가 되고 자, 이거는 안티시메트릭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워가 내 거로 제로면 그때가 코베리언스 저기 베리언스죠. 오토 코베리언스에서 제로가 되면 타임 시프트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그 베리언스죠. 그 자체가 베리언스고 자, 랜덤 넘버를 중간에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그 i 값을 범위를 제한을 두고 했더니 이거를 그냥 인피니트로 쭉 늘려주면은 그 베리언스도 0이 된다. XY도 마찬가지. 뭐 늘리면은 뭐 노이즈니까 관련이 없어지니까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릴레이션 그러면 무차원화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누고 시그마 x, y로 이거는 이제 샘플 데이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론값이라고 그랬죠. 그림 문자로 되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라틴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 샘플링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요.
4.4에서는 이제 매트랩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트랩 함수에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게 FFT 하고 그 다음에 역 변환하는 게 IFFT 하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적분이니까 뭐 DT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기 타임 스텝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니까 이제 여기에서 B하고 이렇게 B로 그 TF에 해당한 거죠. TF에 해당하는 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면 이제 이거 XF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여기 주기로 나눠줘야죠. 주기. 그러면 실주파수로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의무주파수 파트까지 있기 때문에 실주파수로 해주면 이제 2배 해줘야 돼요. 2배. 그 제로 포인트도 2배 해줘야 돼요. 제로 포인트도.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여기 이렇게 타임이 없어요. 곱하기 타임이 매트랩에서 변환된 FFT, X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XT 할 때도 역변환을 할 때도 이 T 빼고 하면 되는 거죠. T 빼고 하면은 B하고 그럴까 B 곱해주는 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매트랩에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 이 XM에 대해서 그냥 돼 있어요. XM에 대해서 사실 여기다 XM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XM으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매트랩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원래 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거하고 관계를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매트랩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타임 스텝을 곱해줘야 본래 푸리어 변환. 파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t를 곱해줬으니까 거기다 t를 곱해주고 주기로 나눠줘야 돼요. 매트랩에서 계산한 값에서 뭐 p분의 t제곱이 p분의 t제곱. 자 이렇게 계산된 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여기서 계산한 거 말고 그냥 저기 이렇게 변환된 걸로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거죠. 실주파수 해주면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나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 같은 경우는 주파수 구간을 적분해서 파워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환산해야 되고 실제 파워를 계산할 때는 주파수에 따른 상대적인 분포를 확인할 때는 매트랩 계산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전부 상수기 때문에 어차피 나눠지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는 주로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면 실제 그 값이 아니고 분포된 포션에 해당한 거예요. 전체 적분한 걸 분모 넣고 그 다음에 파트 적분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체 적분하면 그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죠. 시그마 제곱이 베리언스가 나와야 돼요. 자, 해서 이제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에는 각 주파수의 실제 진폭을 구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냥 뭐 가령 이거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변환해서 XF에서 F0 진폭 A를 구하고자 한다 이거죠. 각 주파수의 A 값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변환하면 피크 값이 얼마죠? 그 본래 뭐 2분의 P가 나오도록 돼 있죠. 각의 앰플리튜드 A를 곱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자, 앰플리튜드를 구하려면 변환 값을 P분의 1로 해주면 되죠. 여기 2로 나누고 이렇게. 자, 매트릭에서 나온 값에서는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배 해주고 n으로 P가 그냥 우리는 이제 P가 NT인데 T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n으로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죠? 이때 XT가 민 뮤 값을 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자, 거기 민 값을 뺀 데이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X0가 0이에요. X0가 0. 여기 또 평균이 0이기 때문에 X0 주파수 제로에서는 그냥 0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평균 값이 뮤가 있을 때는 X0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뮤P로 나타나죠. 뮤P가 나타나요. 뮤P가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제로 포인트 앰플리튜드를 구하려면은 평균 값의 어떤 본래 있던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 P로 나누고
N하고 2배 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곱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PSD 계산할 때는 이전에 이미 설명했듯이 좌우 대칭적인 것을 고려하고 하기 때문에 그 좌우 의무 주파수가 있는 값을 가지고 환산할 때는 PSD 계산할 때는 F차로도 2배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배 해줘야 된다. 자, 코베런스 계산하는 거는 이건 좀 관계 복잡하고 상대적인 분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거는 이제 상당히 또 그 매트랩에서 계산하는 거는 좀 뭐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FFT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뭐 XT하고 input X 넣어주면 input X 넣어주면은 Y로 나오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 개수로 맞춰서 자 우리가 개수를 변환하는 개수를 정해주고 싶으면 뭐 n을 넣어주는 거고 또 이제 여러 차원이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기본적인 값이지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풀이의 이상 변환할 때 여기서 이렇게 뭐 표시하는 것처럼 t를 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으로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본래 변환할 때는 del t 타임 스텝이 들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nt로 나눠져야 되고 nt로 나눠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과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IFFT는 방금 이제 역으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역으로 구하는 거. 역으로 구할 때는 이제 본래 있던 거에서 그대로 구해야지 우리가 저기 풀이에 변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본래 풀이에 변환된 저기 오리지널 풀이에 변환된 값을 뭐 여기 어떤 뭐 그 t하고 관련돼서 뭐 t를 거기다 곱해주든지 뭐 곱해줘야 되겠네. 자,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PXX 그리고 오토 코베리언스가 됐네.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X 넣고 이 함수를 씁니다. 여기 뭐 설명이 열심히 이렇게 나왔어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PXX를 구하겠다. 이렇게 또 넣어서 보면 오더가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개수 기본적으로는 1, 2, 5, 6개다 이렇게 해서 직접 뒤쪽에서 사용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하면 여기 변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FTX고 우리는 이제 리얼 값하고 이미지너리 값을 별도로 구별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리얼 값, 이미지너리 값이 그러면 본래 오리지널 그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 값을 해주려면 del t를 곱해줘야 된다 했죠. XMN 그러면 리얼 값, 이미지너리 값이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이제 사인 커브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앰플리튜드 우리가 본래 이전에 계산했던 방법으로 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0.8 나오는데 그 XM 매트랩으로 변환한 XA 그거 절대값을 앱스트랙트를 해주면은 이쪽 값하고 같이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del t가 빠짐으로 해서 이런 큰 값이 나오고 그거를 del t를 고려해서 해주면 이렇게 고쳐서 해주면 이 값과 이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죠. 같은 값이 나오고 이 변환된 값도 보면 여기 여기 이렇게 1이면은 얼마 이렇게 그 1이면은 이게 2분의 p니까 p가 주기가 1.5죠. 그래서 1.5니까 뭐 1.5니까 0.75가 나오네요. 0.75인데 그냥 바로 매트릭에서 변환하지만 이렇게 그 델티 곱하기가 안 돼 있는가요? 0.05가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곱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변환 함수가 나온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D 파워 계산하는 거예요. 파워 계산하기 전에 우리 그 앰플리튜드 계산한다 했죠. 앰플리튜드 계산하면 P2는 그 L로 나눠준다 이거죠. 여기 이제 P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본래 그 제대로 변환했을 때고 여기는 T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L로만 나눠주면 되죠. P1은 P1 값이 우리가 하자는 거 P1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전체 다 해주고 자 2배 해주고
2에서 끝까지, 2에서 끝까지. 첫 번째 치는 2배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첫 번째 치는 평균값에 해당하는 값이니 평균값은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본래 사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앰플리튜드가 1이죠. 그러면 이 주파수 2에서 1이 나오도록. 근데 P2는 0.5가 나와 있죠. 0.5니까 2배 해준다. 만약에 평균값이 여기다 있다면 여기 있는 거는 겁해줄 필요가 없다. 겁해줄 필요. 우리 앞쪽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자, 파워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매트랩에서 바로 계산한 변환 가지고 절대값의 제곱이, 그러면 파워 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숫자가 큰 값이 나와 있어요. 큰 값이. 큰 값에는 지금 아까 그 P분의 T 제곱을 여기다 곱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P분의 T 제곱이. 그렇게 곱하는 대신에 그냥 X 리얼 값을 그냥 델 T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고, PSD 해주면은 여기 P로 나눠주고, 델 T를 곱해주고, 주기 전체 P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2배 해주고, 이렇게 하거나, 또 파워 해주면은 2배, 자, 여기다가 델 T의 제곱이, T의 제곱이 곱해진 거죠. 나누기 P. 해주면은 같은 값이 나와야죠. 이거는 이제 매트랩 그대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 거쳐서, 이거는 오리지널 최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구한 거고, 매트랩에서 그 변환을 환산해서 구한 거고, 그럼 밑에 있는 거, 이것처럼 이렇게 구한 거고,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을 활용해서 쓸 때는 이 변환값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비례 관계를 찾을 때는 이런 건 뭐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처럼 이런 여기만 피크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전체 에너지가 이 주파수 있다. 이렇게. 또는 이제 필요할 때는 저기 뭐 전체 적분한 걸로 전체를 사실은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코히어런스가 된다 이거지. 코히어런스가 되고, 자, 앞 페이지에서 그 파워 계산할 때 우리 그냥 어, 매트랩 FFT 그 에드에 의하면 파워를 그냥 뭐 변환의 제곱으로 그냥 계산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매트랩 안에 시그널 프로세스 툴박스 안에서 비스트 계산할 때는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전부 뭐 FSN으로 나눠줍니다. 변환한 거를. 근데 FSN분의 1이 뭐에 해당하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본래 변환하는 거고 변환할 때 P분의 T 제곱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PSD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관계로 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FFT 돌리고 그 절반 뭐 넥스트 프리퀀시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ST 계산할 때 이제 T쪽 의무 영역하고 2배 해준다 그랬잖아요. 2개 해주는데 제로인 경우에는 0주파수에서는 이게 2번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2배를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 앞쪽에서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를 직접 이렇게 테스트 해봤더니 적분해서 같은 에너지가 나오려면 거기도 2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기 뭐 제로 저기 민값이 제로를 기준으로 뭐 가긴 하는데 랜덤 노이즈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제로 프리퀀시에서 2배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적분해갖고 같은 에너지가 나오려면 화이트 노이즈의 에너지가 나오려면 그 2배를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앞쪽에서 FFT 할 때의 그 변환하고 거기서 파워라고 그냥 영어를 PSD라고 안 쓰고 파워라고 쓴 거하고, 여기서 이제 시그널 프로세스 툴박스에서 하는 그 PSD 계산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오리지널 변환호에서 생기는 값으로 다시 환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널 프로세스 툴박스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코베리언스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계산하는 거랑 코베리언스 계산하는 거.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함수 좀 앞에 설명했듯이 여기 오더라는 그 숫자가 있고 이게 L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넣어갖고 해봤더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2, 5, 6의 절반이니까 그 절반까지 데이터를 그림을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운데 여기 이제 그 길이 우리 20개, 15개 붙여 있네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주고 있고 여기다 3을 넣어주면 정확한 이 오더 의미가 먼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기 값이 엄청 크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 일반 함수 넣으면 이제 저 복잡한 시그널을 그냥 넣으면 그냥 여기 델타 함수처럼 퍽 올라가는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주파수가 정확한 2로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주파수가 아니고 여기는 K 단위로 하니까 K 단위로 그 주파수를 환산해 주려면 이제 이 자리가 그냥 그 프리퀀시가 2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2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환산까지 안 해보고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더를 4를 해놨더니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 오더가 지금 그 의미하는 바가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3을 하면은 앞에 몇 개 포인트를 잡는 과정인지 자 4 이상을 쓰면은 전부 제로가 나오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파트 A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목 같은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하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전체 FFT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몇 가지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